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지금부터 41번 심리검사죠. 문제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웩실러 지능검사 4판에서 처리 속도가 점수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소검사는 나옵니다. 정답은 지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처리 속도 지우기, 찌찌뽕 이렇게만 체크 포인트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분석하면 아닙니다. 처리 속도 나오면 지우기다 라고 나오는데 좀 더 힘들게 공부하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언니 입 닥쳐, 언니 닥쳐, 언지작쳐. 그래서 언지작쳐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언어 이해에서 핵심 소검사와 보충 소검사가 있는데 다음 중 핵심 소검사가 아닌 것은 공통성, 어휘, 상식, 이해가 나옵니다. 이해는 보충 소검사다. 이렇게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 산수, 순서와 숫자나 산수나 순서, 숫자와 관계된 거 나오면 무조건 답이 작업, 기억입니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고요. 처리 속도, 동형 찾기, 지우기, 기호 쓰기 이렇게 세 가지. 동기지, 동형, 기호 쓰기, 지우기 요 세 가지는 처리 속도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지우기는 처리 속도다. 언지작처 다음 중 웩실러 지능검사의 사판이 아닌 것은 나오면 1번 언어 이해, 2번 지각 추론, 3번 작업 기억, 4번 떡볶이 속도 하면 답이 떡볶이 속도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다음 중 언어 이해의 핵심 소검사가 아닌 것은 정답 이해다. 이렇게 또 두 문제가 풀고요. 다음 중 숫자, 산수, 순서와 관계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 작업 기억이다. 세 문제가 풀고요. 다음 중 지우기에 해당되는 건 무엇입니까? 처리 속도다. 네 문제가 풀고요. 다음 중 처리 속도에 해당되는 것은 답이 동형 찾기, 기호 쓰기다. 그래서 5문제, 6문제, 여기서 기출문제 6문제 풀어봤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리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체크하십시오. 나머지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헷갈립니다. 왜 바이러스를 자꾸 보고 바이러스를 자꾸 먹으려고 합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잘못하면 병 걸려 죽습니다. 볼 필요 없고요. 4번이 옳은 것이다. 면담자가 피면담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 후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했어요. 그것에 준해 다른 관련 특성을 출현하는 경향을 할로 효과라고 한다. 할로 갑자기 또 이런 팝송이 생각이 나오는데 할로 할로 미스터 멍키 또 이런 또 팝송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원래는 헬로 헬로 미스터 멍키인데 뭐 이것도 뭐 할로 할로 미스터 멍키. 할로 효과는 뭐냐면요, 후광 효과라고 그래요. 후광 효과. 그래서 어떤 것이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인다. 예를 들면 김덕희 교수가 임상심리사를 공부를 강의를 잘한다. 그럼 직업 상담사도 강의를 잘하고 청소년 상담사도 강의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할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 후 그게 더 좋은 인상이 된다. 할로 효과다.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갑니다. MMPI-2 임상적도와 쿤시와 앤더슨이 만들었는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지원 차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여기서 1번 척도, 1번 보통 쿤시와 앤더슨은 임상 척도의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시키는 차원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1번 척도는 신중성에 해당한다. 1번이 뭐예요? 건강염려증이죠. 그래서 건강염려증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 신중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소화가 안 되는데 위가 안 좋나? 이렇게 신중성을 따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표현이 아니라 신중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1번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44번 갑니다. 대상 및 사건에 대한 학습을 의미하는 서술 기억의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좀 심학습하게 되면요, 서술 기억은
장기 기억의 일종이에요. 오랫동안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 있다. 일화 기억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일화. 내가 군대에서 그때 눈이 오는 날 눈을 엄청 많이 그때 눈치느라 고생했어. 이런 특정 사건,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건 일화 기억이고요. 일반적인 개념의 지식 관련된 기억, 어떤 뭐 개인의 의미가 부여된 그런 건 의미 기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대상 기억 사건과 관련된 서술 기억이에요. 서술 기억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비서술 기억. 비서술 기억은 뭐냐면요. 정확한 기억이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암묵적 기억이에요. 암묵적, 대충 그럴 것이라는 암묵적 기억을 비서술 기억이라고 합니다. 서술 기억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기억 아니면 일화 기억이겠죠. 그래서 일화 기억이다 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외우는 사람 게투레이입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지적 장애 진단을 위한 IQ 기준이 이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의 비율은 IQ 70, IQ 70 미만 전체 인구의 3% 이하가 지적 장애 수준이다. 그래서 IQ 70 전체 인구의 3% 지적 장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으로 가보시죠. 다음 MMPI-2 프로파일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진단은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면 첫째, 걱정, 근심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역시 공부는 어려워. 뭘 어려워요? 뭐 개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무기가 있죠. 어떤 무기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이거 여러분 뭐 자다가도 나오잖아요. 자다가도 그냥 발 툭 치면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나오고 있어요.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성, 강박증, 정신분열증, 조현병이죠. 경조증, 사회적 내향성.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1, 2, 3, 4, 5, 6, 7, 8, 9, 땡. 여기서 점수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쭉 보면 제일 높은 게 몇 점이에요? 73이네. 여러분 이게 점수 제일 높은 거 찾을 수 있죠? 73. 73이 몇 번이에요? 8번. 건우와 희바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8번이네. 정신분열증, 조현병. 얼마나 쉬워요. 공부 진짜 재밌지 않나요?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에요.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로. 47번 갑니다. 개인용 지능검사와 집단용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개인용은 개인이 하는 거고 집단은 집단이 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옳은 거는 찾으면 피검사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죠. 피검사자는 개인용 지능검사의 경우에는 사람에게 반응하지만 집단용 지능검사에는 주어진 문항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개인 검사니까 개인 사람이죠. 집단은 여러 명 하니까 문항이겠죠. 집단은 문항, 개인은 사람이다. 그렇구나. 끝. 48번 갑니다. 주제통각검사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제통각검사는요. 이런 그림을 보고 내담자의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리비도, 성적 욕구에 대한 욕망, 충동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주제통각검사나 러시아의 임금반영검사나 문장 완성검사 이런 투사검사 이런 걸 뭐 투사라고 하거든요. 이 투사검사는 내담자의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 욕망과도 관계가 많습니다. 주제통각검사의 검사를 보게 되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상체를 다 벗어요. 남자가 양복을 입고 쳐다봐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게 투사검사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자들이 노출된 그림이 많습니다. 이 주제통과검사를 보고 설명이 옳은 것은 카드를 보여주고 각 그림을 보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연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보라고 이거요.
지금 얘기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죠? 지금 남자가 뭐 하고 있죠? 지금 여자가 뭐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연극적 장면을 지시한다. 그렇구나. 이해하면 해결됐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겠죠. 49번 갑니다. 신경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경심리 검사를 하면 신경정신과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와 옳지 않은 것은 가벼운 초기 뇌손상의 진단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뇌니까 뇌손상 진단에 효과적이다. 끝. 50번 갑니다. 성격검사의 타당도를 평가. 구성타당도죠.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4번이네요.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사 내용을 판단하게 한다. 내용을 판단하는 것. 누가? 전문가가. 전문가 입장에서 내용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내용 나오니까 내용 찌찌뽕 내용 타당도다. 구성 타당도가 아니다. 끝. 나머지 볼 거 없다. 51번 갑니다. 자, 웨스크죠. 웨스크 웩실러 지능 검사인데 코리아 한국판 웩실러 지능 검사에 여기 웩실러 지능 검사네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51번 웩실러 지능 검사의 소검사 중 같은 유형의 소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동형 찾기, 무게. 동형 찾기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앞전에 처리 속도와 관계 있다. 무게를 비교하는 거는요. 무게가 얼마큼 나가는지 이거는 이제 대가리로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지각 추론이다. 무게 비교는 지각 추론. 동형 찾기는 처리 속도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 아니다.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교수님 너무 복잡해. 그럼 답이 4번입니다.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52번입니다. MMPI-2에서 F척도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는 F척도는 뭐냐면요. 비전형 척도로 갑니다. 비전형 척도. 즉 전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이게 전형적인 건 일반적인 거거든요. 일반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즉 어떤 거냐면 나는 밥을 좋아한다. 그러면 밥 좋아하는 건 일반적이죠. 좀 덜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밥을 항상 싫어한다. 이상하죠. 밥을 싫어하면 죽어야죠. 이런 걸 비전형 척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대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강한 방어적 태도. 숨긴다. 약점을 숨긴다. 방어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는 건 거짓말 척도 L척도입니다. 세련되게 말이 세련되지 뻔한 거짓말을 아주 그냥 뻔하게 하는 거. 이런 거짓말 강도가 센 건 K척도로 갑니다. 그래서 K척도, L척도는 거짓말 척도에 해당되고요. 2번이죠. 요거는 거짓말 척도에 해당되고 F척도가 아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53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시 공간 처리 능력을 평가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 시 공간이에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시 공간. 근데 선로 읽기 검사는 여러분 또 기억날 겁니다. 맨날 강의가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똑같습니다. 선로 읽기 검사는 뭐라 했습니까? 집중력, 선로 읽기는 선이에요. 이 선을 이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집중력 있게. 집중이 안 되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선로 읽기 검사는 집중력 검사다. 찌찌뽕! 이것만 보세요. 선로 읽기 검사 집중력.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 검사지 시공간은 아니다. 정답 3번이다. 54번으로 가보십니다. 연령이 69세인 노인 환자의 신경심리예요. 신경심리는 뭐와 관계 있죠? 뇌의 이상, 뇌병변입니다. 뇌와 관계 있는 거. 정답 로샤의 잉크 반전 검사는 투사 검사예요. 내담자의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는 투사 검사다. 뇌와는 관련이 없다. 끝.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SNSB는 뭐고 KVMA는 뭐고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헛발질 선수, 코로나 먹기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성격을 바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55번입니다. 똑같이 나오는 걸 뭘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래요? 똑같이 진짜 나오나요? 이런 분들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믿으면 천국이다. 불신 지옥, 불신 지옥, 불안 지옥. 혹시나 지옥. 혹시나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 바꿔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번호가 바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불신지옥이에요. 이런 건 다 사탄의 것이에요. 불신지옥. 하나님 거는 뭐예요? 하나님. 불신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 믿음, 믿음 천국. 불안지옥이에요. 불안지옥. 불안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 믿어야 평안이 온다. 무슨 평안? 합격의 평안이 온다. 그렇습니다. 55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웨스크네, 웨스크. 아까 이 말을 하다가 이제 좀 더듬었는데 웨스크. 웨스크는 뭐냐면요. 웩슬러 지능검사의 유아용이에요. 아동용.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로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이게 뭐죠? 그냥 이럴 때 웨스크라고 하지만 웩슬러 지능검사의 아동용 검사다. 그래서 이게 C가 children이에요. children. 아동, children.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에 보면 1년에 숫자와 글자를 읽어주고 숫자가 많아지는 순서예요. 이 순서를 뭐라고 그래요? 순차라고 하죠. 순서. 답 나왔죠? 순서, 순차. 숫자가 많아지는 순서를 다른 말로 순차. 끝. 4번. 너무 쉽지 않나요? 56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검사는 무엇이다? 유아 및 학령 전 아동의 발달 과정이에요. 유아 및 학령, 학교 가기 전 애들이 발달 단계를 만든 사람은 게젤의 발달 검사다라고 그냥 이건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게젤. 그래서 유아 및 학령 전 아동의 발달 단계는 개가 만들어서 누구 게젤. 끝. 57번 갑니다. 신뢰도의 추정 방법 중 반분 신뢰도의 장점은 이게 또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1과목 할 때 심리학 개론할 때 기억날 겁니다. 반분 신뢰도 또 내적 합치도 기억나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크론바우 알파 계수로 검사한다. 그래서 단 1회에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단 1회의 신뢰도를 측정한. 맞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과목을 추려해서 나온 문제가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답.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뭐예요? 단 1회의 시행으로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그렇지. 문제가 똑같으니까 딱 한 번으로 측정할 수 있다.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 같은 의미입니다. 크론바우 알파 계수. 58번 갑니다. 신경심리 또 나왔네요. 신경심리평가 뇌죠. 뇌. 주의력 및 정신적 추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위스콘 다 볼 거 없어요. 위스콘 카드. 위스콘 카드는요. 위스콘은 전두엽의 실행 기능 평가예요. 전두엽. 그러니까 전두엽 평가예요. 전두엽 평가 위스콘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두엽은 뭘 관할하는 거예요? 충동 조절. 즉 조절 기능, 균형을 잡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에 이상이 없으면 중독에 걸릴 확률이 커요. 술을 먹기도 하죠. 한 잔 먹으면 2잔 먹으면 취하니까 안 먹어. 이건 통제 기능, 조절 기능, 균형인데 술을 먹는다고 먹고 또 먹고 고고고 그러다 중독 걸렸어요. 이건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스콘 전두엽 신경심리평가와 해서 주의력, 정신력 이런 거와 검사가 아니다. 주의력 검사가 아니다. 조절 능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9번으로 갑니다. 성취도 검사의 일종인 기초학습이에요. 여기는 기초학습 중에서 가장 기초학습이 아니라 기초학습을 끝내고 가장 어려운 것들이 공간력이에요. 그래서 기초학습을 여기다 공간에서 그래서 그러면 공간 도형 맞추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추론 능력은 기초학습이 아니다. 그럼 어떤 학습이에요? 그냥 어려운 학습이다. 끝. 60번 갑니다. 심리검사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심리검사의 윤리적 문제입니다. 정답 체크하면 검사자들은 검사자적의 기술적 측면에만 이거 또 나왔어요. 맨날 나온 거 똑같이 나와요. 1번.
글자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감 잡을 거예요. 아, 진짜 똑같이 나오는구나. 검사 제작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술 측면에만은 아니다. 정답 1번이다. 나머지는 볼 거 없다. 공부 얼마나 쉽죠. 결국은 가장 어려운 심리검사도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과목 임상심리학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1번 갑니다. 집단 개업 활동을 할 때 임상심리 전문가들의 가장 주의할 점은 개업한 거예요. 집단 개업이니까요. 직업적인 경쟁과 성격적인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쌈질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2번 간단한 문제입니다. 62번 갑니다. 두뇌 기능의 국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뇌 기능 국제화 한쪽으로 쏠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 나왔죠? 특정 인지 능력은 국부적인 뇌 한쪽 국부적인 뇌 손상에 수반되는 한정된 한쪽으로 쏠렸다. 왜? 국부적 한쪽이니까 국제화다 끝. 정답 1번입니다. 63번 갑니다. 교수님 이렇게 공부해도 돼요? 이런 거 안 봐도 진짜 돼요? 안 봐도 돼요. 성격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은요. 합격증만 받으면 돼요. 60점이든 70점이든 80점이든 90점이든 그냥 합격증만 받으면 목적 달성한 겁니다. 뭐하러 100점 맞으려고 공부합니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왜 써놨어요? 그냥 심심할 때 보세요. 아니면 시험 끝나고 상식 키우려면 보시고요. 정신분석 치료의 주요 개념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신분석의 과제라는 말을 못 들어봤죠. 뭐 전이, 저항, 훈습 이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과제는 거리가 멀다. 64번 갑니다. 근육 긴장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조정하고 혈압을 통제하고 이런 거 다 뭐예요? 건강 자기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이다. 바이오 피드백 자신의 자율적인 생리적 반응을 통제하는 거. 그래서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은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한다. 65번 갑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폭력 비행을 상담할 때 부모를 통한 개입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에서 용인되는 행동을 보이면 일관되게 보상하는. 그렇죠. 옳은 일 하면 일관되게 칭찬하라고. 옳은 일 했는데 칭찬하다가 또 옳은 일 했는데 또 비난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다. 끝. 66번 갑니다. 합리적 정서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상담사에서는 인지정서행동이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청소년 상담사에서는 또 합리정서행동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원서 번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합리정서행동, 인지정서행동 뭐예요? 대가리가 이상하다. 무엇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이 원인이다. 이 비합리적 신념을 A, B, C, D, E, F로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 왜 비합리적 신념이 이상하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래서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아론 백은 인지치료예요. 내가리 치료, 인지치료. 합리적 정서치료가 아니라 인지치료다. 그래서 대가리 치료, 대가리가 이상하니까 앞으로 못 가고 뒤로 간다. 그래서 뒤로 가서 백이다. 67번 갑니다. 현대 임상학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은 1차, 2차 세계대전이자 전쟁이 나면요. 군대에 징집된 군인들을 지적, 심리적 안정을 예측하고 각 부서에 맞게, 적성에 맞게 배치하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68번 갑니다. 브리시라고도 하든 브리시든 브러시든 객관적 성격 검사에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객관적 성격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이 아닌 건 내면이 아니라 바깥이겠죠. 바깥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외적 차원이다. 끝. 지금 여기는 외적도 있네요. 여기는 외적 준거예요. 준거는 기준이죠. 어떤 기준? 객관적 기준이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얘는 외적 차원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4번이다. 69번 갑니다. 다음 중 비밀 유지의 의미가 이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강도 강간 등의 범죄 피해자는 비밀 유지의 의미가 없다. 공개도 된다 이겁니다. 70번 갑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식이요법을 시행했어요. 매일 식사 시간을
식사 시간 종류 양을 조절하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 너 참 자기 관리 잘한다. 나 오늘부터 자기 관리할 거야. 식사 줄일 거야. 이런 거예요. 자기 관리 또 나를 보는 거. 자기 감찰. 자기 관리, 자기 감찰. 71번 갑니다. 자기 관리, 자기 감찰 못하는 사람이 폭풍 흡입이에요. 저도 반성을 해야 돼요. 저도 요새 원고 쓴다고 촬영한다고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또 새벽 3시에 또 계란 삶아 먹고 이렇게 계속 배가 나와서 큰 걱정입니다. 자기 감찰을 못하는 거죠. 71번 갑니다. 심리사회적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생물학적 또는 쭉 나옵니다. 상호작용의 질병으로 일으키는 조망은 심리사회학, 심리적인 거예요. 환경적 스트레스, 생물학적 또는 기타 취약성이에요. 즉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유전적 환경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대인관계도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누가 뭐래도 상처받고 울고 나 사람 필요 없어 울고 막 이런 거.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죠. 나약한 사람들. 이런 병적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냥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왜? 병적 소질이 있다. 스트레스 조망. 병적 소질로 타고나기를 예민하게 타고나고 타고나기를 나약하게 타고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약하다. 이런 겁니다. 72번 갑니다. 실존적 접근, 실존적 사느냐 죽느냐 무엇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 죽음의 관계. 죽으니까 잘 살자. 어떻게? 자, 내 인생 살아있는 동안 자유와 책임을 지고 살자. 어떻게? 삶의 의미를 두고 살자. 어떻게? 내 인생에 진실하게. 이게 주요 과제 아니겠습니까? 프랭클의 실존적 의미. 치료, 심리치료는 의미가 나오네. 의미치료. 꽃. 73번 갑니다. 투쟁 도피 반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투쟁 도피. 투쟁한다. 도피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스트레스. 경쟁, 투쟁, 도피, 스트레스. 거리가 먼 거.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막 땀이, 식은땀이 막 줄줄 나지 않습니까? 땀 분비가 감소. 웃기지 마라. 땀 분비가 증가한다.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겁나게 쉽죠? 74번 갑니다. 엄마라는 언어가 어머니의 행동과 반복적으로 연합되었다. 이 반복적으로 연합되었다. 이건 뭐예요? 고전적 조건화이죠. 고전적 조건화. 즉 엄마의 행동은 엄마의 행동과 또 엄마라는 이 단어가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이 연합돼서 엄마의 의미로 이렇게 딱 형성된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 해당된다. 75번 갑니다. 올페의 체계적 올페라고 합니다. 체계적 등간법 절차의 설명과 가장 체계적 등간법은 행동주의의 불안 감소 기법이다. 불안을 감소하는 불안 감소 기법이다.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근육 이완을 통해서 이완이죠. 두 번째, 불안, 이게 목록 작성을 통해서. 그래서 불안이 낮은 순으로 높은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체감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둔감화시킨다. 이게 불안 감소죠. 거리가 먼 것은 이완을 위해서 자극에 대한 실제 노출, 상상 노출보다 먼저 불안을 하려면 여기서 불안을 느끼는 내면의 상상을 해서 요거 괜찮다. 통과했어. 그럼 더 불안을 느끼는 걸 옮겨서 이것도 괜찮아. 만약에 임상심리사 시험 갖고 와서 불안해요. 이건 동영상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진짜일까? 그게 불안한데 기출 문제 푸니까 괜찮은 것 같아. 또 불안. 합격선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점점점 올리는 심리적. 그래서 상상 노출이 먼저 제기돼야 된다. 시험 봐서 합격이면 다 없어지겠죠. 76번 갑니다. 조현병 음성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기형, 감퇴된 정서 표현, 무의욕종, 양성 증상에 비해서 약물, 여기는 양성 증상에 비해서니까 뭐 음성이겠죠. 정상인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정상적 적응적 기능의 결여를 나타내므로 정상인도 경험한다. 그래서 정상인도 경험하는 것을 음성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정상인이 경험할 수 없는 양성이겠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77번 갑니다.
다음 30대 여성의 다면적 인성검사 MMPI-2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나왔는데 또 이런 문제 보면 또 울렁증인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거 제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가 이제 자뻑이지만 정말 우리 임남목 카페에서 공부 재밌게 쉽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공부 기타 비교해서 뭐 하지만 뭐 다른 데서는요 10분 이상 뭐 강의하고 1시간 이상 공부해야 됩니다. 다 헛발질해요. 우리에게는 건우가 있습니다. 건우.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뭐 자다가도 나올 겁니다. 경사났네? 이거죠.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석으로 가장 높은 게 뭐예요? HI, 히스테리. 가장 그 다음에는 72, 건강염려증. 그래서 건우와 희반이는 건우, 건강염려증, 히스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염려증도 있고 괜히 몸이 아프고 히스테리 증상도 있다. 신체 증상이 과도하다. 끝 1번. 얼마나 쉬워요. 78번 갑니다. 행동평가와 전통적 심리평가 간의 차이점. 행동평가는 행동이에요. 전통적 심리검사는 심리예요. 즉 행동을 평가하는 거와 심리검사의 차이예요. 간단하죠. 행동평가는 추론의 수준이 높다. 행동은 종잡을 수 없어요. 보여지는 행동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심리검사는 보통 자기 보고식이에요. 자기가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평가는 추론 수준이 높지만 행동평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수준이 낮다. 끝. 79번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은 뭐냐 이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왔는데 불편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요. 자꾸 떠오르는 건 뭐예요? 강박증이죠. 그래서 강박장애다. 끝. 80번 갑니다. 임상심리학자의 고유한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례관리다. 사례관리는 보통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례관계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임상심리학자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강의 보니까 합격 자신감이 뿜뿜 올라오겠네. 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카페에 좀 강의 들으니까 합격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집단의 응집력 저한테도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자, 5번째 과목 심리상담 과목입니다. 심리상담 과목이 제일 쉽습니다. 위기상담 과정에 사용되는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또 이런 거 보면 또 울렁증 있지 않습니까? 울렁증 있을 때 해결하는 법 답 체크라 이거예요.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 믿음 천국 불신족 똑같이 나와요. 번호 2번입니다. 첫 끝발 위기와 개인적 차원의 개인적 자원을 평가해야겠죠. 평가한다. 두 번째 평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서적 인정으로 이해한다. 이해. 맨 마무리 이제 개입의 평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할 계획을 세운다. 계획이 개입의 평가에 대한 계획이 맨 마무리. 그래서 하나 둘 셋 위기와 개인적 자원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정서인지를 이해하고 맨 마지막에 계획한다. 하나, 둘, 셋,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82번 갑니다. 이런 거 막 또 외워요. 위기와 개인적 자원의 평가,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거 백날 외워봐요. 또 한 달 걸리지. 참 공부 한 달이면 충분해요.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 남으면 뭐 할게요. 맨날 쓸데없는 공부하는데. 한 달이면 아주 그냥 수석하고도 남습니다. 실존주의 삼다. 실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맨날 똑같이 죽어야 끝나요.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죽어야 완성된다.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다.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게스탈트 상담이다. 실존주의는 죽어야 끝난다. 83번 갑니다. 다음 중 게스탈트 심리치료에 강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답 체크하면 2번입니다. 내담자의 억압된 감정. 이 억압된 감정은 주로 무의식에서 나오거든요. 무의식하면 누구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다. 답 나왔습니다. 84번 갑니다. 합리적 정서적 상담. 합리적 정서적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합리, 정서, 행동
다른 말로 인지 정서 행동 이론 똑같은 겁니다.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비합리적 신념을 A, B, C, D, E, F 즉 논박, T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과정 논박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다. 85번 갑니다. A, B, C, D, E 모형은 2차에도 나옵니다. A 선행 사건이 있고 B 비합리적 신념이 나와서 C 결과가 나오고 디스푸트 논박이 나와서 이 효과 F까지 쓰면 feeling 새로운 감정이 나온다. 2차 때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을 포함해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밀리에 알코올 중독은 가족 상담과 같이 가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왜 생겼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가족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래서 가족 상담과 같이 해야 된다. 답 나왔죠? 86번 갑니다. 그런 벌처가 제시한 상담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상담은 모든 내담자에게 동일하고 하면 안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인문학 문제입니다. 87번 갑니다. 가족 진단 시 사용되는 질문식 사정 도구예요. 조사 도구. 응집력, 적응력, 응집력, 가족끼리 어떻게 얼마큼 응집력이 있는지, 가족끼리 얼마큼 친화력이 있는지, 가족끼리 서로 상호 잘 적응하고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서컴플렉스 모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올슨이 얘기했던 가족의 응집력, 적응력에 대한 이야기다. 서컴플렉스 모델. 그래서 올슨 가족의 응집력, 적응력, 서컴플렉스 이렇게 여러분 찌찌뽕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번 갑니다. 얄롬이 제시한 얄롬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얄롬, 시벨롬 욕 같죠. 프랑스어로 시벨롬 아주 잘생긴 남자를 시벨롬이라고 합니다. 저 프랑스어 하면 엄청 많이 듣습니다. 시벨롬 이렇게 얄롬 시벨롬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실존주의 학자들인데 치료 구성원, 집단 치료에 몇 명이 가장 적합하냐? 7명, 8명이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7명, 7명이다. 89번 갑니다. 가출 중독이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상담사가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 가출 청소년이에요.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건 제 확률적입니다.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등을 나올 때 보면 대부분이 모두 답이 많아요. 모두 답이다. 내담자가 가출 중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가출 동기 및 목적 및 가출 가능성을 평가한다. 가출의 어려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모두 상담자가 취하겠죠. 모두 답이다. 90번 갑니다. 최초로 심리학 지식을 상담이나 치료의 목적을 활용한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주 징그럽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최초로 심리학 지식을 상담이나 치료에 적용했다. 펜실베니아 대학이건 서울대건 중앙대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심리 클리닉을 최초로 만든 사람 위트모. 위트에 있는 사람 위트모. 영어로 나올 때 있습니다. 위트모 여러분 읽을 줄 알죠? 위트모. 위트가 있다. 위트모. 끝. 91번 갑니다. 아기가 떼를 쓰고 나서 부모에게 혼나면 혼날수록 혼나는 거예요. 혼나면 혼날수록 계속 혼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때를 점점 더 써. 또 때를 또 점점 더 써. 증가되고 증가되는 걸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아이가 때를 쓰고 부모에게 혼난다. 뭔가 정적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부적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강화의 이론이에요. 더해지고 더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 여러분 헷갈려하는 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리하세요. 정적 강화는 유쾌한 자극이 부여된다는 건 플러스죠. 바람직한 반응의 확률이 높다. 여기서는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지만 하여튼 높아졌고 높아졌다. 그래서 정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 불쾌 자극을 제거했어요. 부적이니까 마이너스 제거. 바람직한 행동의 확률이 높으면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다. 정적 처벌은 불쾌 자극이 부여했어요. 정적이니까 플러스죠. 부여했으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 감소했어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적 처벌은 유쾌 자극을 제거했어요. 제거했으니까 마이너스. 바람직하지 못한 반응이 감소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92번 갑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지 않은 문제 행동을 가진 문제 행동이에요. 문제 행동을 가졌는데 문제 행동을 모방하면 안 되죠. 모방하면 더 나빠지죠. 그래서 모방은 아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93번 갑니다.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를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 6개월, 1년씩 공부해요. 참 저는 진짜 가슴 아프고 답답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교수님, 그래도 저는 공부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참 낯설어요. 그러면 성격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 고쳐야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중독의 진행 단계, 약물 중독이나 어떤 중독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알코올로 가볼까요? 더 쉽게? 정답, 실험적 사용. 실험적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에서 술 한잔 먹어볼까? 그러다가 회사 가서 회식합시다. 사회적으로 술 먹고 그러다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남용, 혼자 처먹고 그러다가 의존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순서 이렇게. 94번 갑니다. 세 자아 간의 갈등을 해서 야기되는 불안 중에서 원초아와 초자. 초자아는 양심, 도덕적 자아예요. 도덕적 자아다. 도덕적 자아. 도덕적 자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불안느낀다. 도덕적 불안 끝. 95번 갑니다. 홀랜드 이론에서요. 개인이 자신의 인성유형과 홀랜드의 인성유형이죠. 홀랜드의 인성유형, 홀랜드의 성격유형, 홀랜드의 흥미유형 다 같은 맥락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이에요. 환경은 직업이에요. 얘는 성격이고, 즉 성격과 직업이 일치해야 직업의 만족도가 높다. 일치성. 너무 쉽죠? 그래서 홀랜드 육각형 이론이 있다. 그래서 현탐의 현타민의 사진관이다. 그래서 현실성,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다. 이 거리가 서로 양극적이다. 반대 유형이다. 이걸 계측성이라고 하죠. 또 이 문제처럼 성격과 직업이 서로 일치한다. 이걸 일치성이라고 한다. 또 홀랜드 코드, 리아색이라고 하죠. 리아색, 이 코드가 서로 현시형이나 탐구형이 가까울수록 서로 관련성이 깊다. 일관성이죠. 또 직업적 안정감이 있다.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죠. 또 얘하고 일관성이 있지만 서로 개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이 있다. 이걸 변별성, 차별성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번 갑니다. 상담 윤리적 비해약성. 비해약성은 무해약성. 해약이 없다 이거예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담자가 지나치게 선도하고 지도를 자제하는 것과 뭐 이런 건 이건 해가 잘 안 될 거 아니. 해가 안 되겠지. 해가 무해하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조금 해는 있으면 지나치게 선도하면 조금 이렇게 오버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에 틀린 게 아니라 정답 1번이다. 97번 갑니다. 면접의 초기 단계 답 나왔습니다. 거리가 먼 것. 내담자의 강점과 단점을 상담에 활용한다. 이건 본격적으로 상담이 하는 겁니다. 이건 본게임이죠. 본게임. 초기 단계는 예비 게임이고 본게임. 그래서 상담을 활용하는 건 상담 중기에 해당된다. 98번 갑니다. 성피해자 심리상담 초기 단계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자가 상담 내용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성피해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성피해자가 상담 내용의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99번 갑니다. 게스탈트 상담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게스탈트 자각이에요. 자각. 각성하라. 자각, 각성. 통찰하라. 본인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걸 자각해야 돼요?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Here and now, 지금. 그래서 신체, 개인의 신체, 또 개인이 주는 환경, 개인의 언어 이런 걸 자각해서 좋은 아름다운 게스탈트를 만들라. 행동 자각은 없다. 행동 자각은 행동주의에 관계 있는 겁니다. 게스탈트가 아니라. 100번 문제 갑니다. 인간 중심 상담 기법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부조공이 처리되는 원인으로 가정하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 현상학적 장. 지금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이 어떤 거?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가 키포인트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이 원인은 자기, 셀프, 나의 나, 주관적, 나와 경험 간의 불일치가 문제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나와 경험이 일치할 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기와 경험 간의 불일치가 부정응을 초래한다고 봤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뭐 강의 들으면 속전속결, 그렇구나. 이 그렇구나가 통찰 이론입니다. 그렇구나. 너무 공부 쉬우네. 벌써 합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카페 여러분 댓글에 저는 이미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 뿜뿜 표현을 해주시고 합격 쓰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김덕기였습니다.